자, 이번에는 현과장치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속 심의가 나타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속 심의의 원인은 첫 번째, 각 연결부에 볼 조인트가 마모되어 있다. 아래 컨트롤암, 위 컨트롤암, 그 다음에 조약 너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헐겁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저속 심의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링케이지 연결부가 마모돼서 헐겁거나 타이어 공기압이 규정보다 낮을 때, 또 앞바퀴 정렬의 조정이 불량할 때, 앞바퀴 정렬에 오면 캠버, 캐스터, 킹핀 경사각, 그 다음에 토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스프링 정수가 적다. 이 앞바퀴 정렬 좀 더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휠 또는 타이어가 변형되었다. 좌우 타이어의 공기압이 서로 다를 때, 조향 기어가 마모되었거나 현과장치가 불량할 때 저속에서 심의가 나타납니다. 심의가 뭔지 알죠? 약간 흔들리는 거. 그 다음에 고속 심의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퀴에 동적 평형이 잡혀있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엔진의 설치 볼트가 헐겁다. 뭔 소리야? 엔진의 설치 볼트라면 이제 미미를 얘기하는 건데, 브라켓. 그런 부분들이 헐겁다. 엔진 자체가 흔들리니까 고속일 때, 엔진이 과격하게 움직일 때 약간의 흔들림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한 경우죠. 엔진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대, 즉 미미도 어떤 고무로 중간에 연결되기 때문에 규정 이상 또는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 고무가 찢어져요. 그래갖고 내려앉는 경우도 있고 연결부위가 헐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돼. 보통 3개 정도가 있어요. 양쪽에 하나, 밑에 하나. 어떤 미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연결 링크들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이 다음에 현장에서 보실 때에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진 측에서 또 진동이 발생할 때 평형이 맞지 않거나 밸런스 웨이트가 떨어졌을 때 고속 심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재이움, 십자형 자재이움 이런 것들이 마모 또는 급유가 부족하다. 그리스가 다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진동과 헐거움 때문에 고속 심의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타이어가 변형되었다. 타이어의 이상 마모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타이어 공부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바디의 고정 볼트가 너무 헐겁다.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차체와 차축과의 연결 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볼트나 이런 것들이 이완됐을 때, 또는 녹이 슬거나 사가가지고 헐거울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언더코팅의 중요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바닷가 쪽에서 차량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염분에 의해서 이 차체가 쉽게 녹이 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를 딱 뽑으면,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할 것이 뭐 블랙박스나 이런 것보다는 언더코팅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왜? 차체가 염분으로 인해서도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그 염화칼슘이 소금 덩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체 부식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정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 이 차축과 차체 자체가 부식이 돼갖고 뒷바퀴가 완전히 내려앉아가지고 레카로 끌고 오는 것도 봤어요. 큰 사고가 안 나기를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이 차체 녹쓰는 거 그냥 우습게 봤다간 큰일 납니다. 자, 이런 케이스 때 고속심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현과장치 이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론적인 건데 조금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스프링 위 질량에 대한 진동이 있고 스프링 아래 질량에 대한 진동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차축을 중심으로 해서 바퀴가 있으면은 이 차축과 차체 그 사이에 스프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충격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스프링 위 차체와 전체의 질량에 따른 진동, 그 다음에 스프링 아래 차축과 바퀴에 대한 그 질량에 따른 진동,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한번 보자 그 얘기입니다. 먼저 스프링 위 질량에 따른 것은 바디의 진동을 스프링 위 질량의 진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운싱, 피싱, 그 다음에 롤링, 요잉. 이 네 가지인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을.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X축, Y축, Z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차를 보면 알아요. 이게 차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차 앞부분이고 뒷부분이야. 이렇게. 자, 여러분들 쓱 돌리면 여러분들이 차 앞에서 보죠. 좌우로 흔드는 거. 이거. 요런 진동. 스프링 위 질량이야. 차체가 움직이는 거야. 요게 롤링. 예, 롤링. 그 다음에 차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본다면 요게 바로 뭐야? 요게 뭐예요? 피칭. 피칭. 요게 피칭이야. 좌 옆으로 봐가지고 요게 피칭. 롤링, 피칭.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위에 축을 봐가지고 회전 운동하는 거. 요윙. 그 다음에 바운싱 뭐야? 우리 농구할 때 공 막 치는 거. 위 상하는 거. 바운싱 패스라고 하죠. 차체가
상하로 막 흔드는 거, 바운싱.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롤링, 요잉, 그 다음에 피칭, 바운싱, 스프링 위질량. 요거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요 내용은 다 그 내용이고 한번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차체를 봤을 때 X축, Z축, Y축. 그래서 이 X축을 중심으로 회전운동. 이게 뭐야? 롤링이죠. 그 다음에 Z축을 중심으로 회전운동. 이게 뭐예요? 뭐야 이거? 요잉. 그 다음에 Y축을 중심으로 회전운동. 이거 뭐야? 피칭. 그 다음에 Z축을 중심으로 상하운동. 바운싱.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딱 내주고 다음 중 Z축을 중심으로 회전운동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스프링 위질량에 대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위질량에 관한 시험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프링 아래 질량. 차축. 여기 스프링 아래 겁니다. 요걸 하는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래서 휠 홉, 휠 트램프, 와인드업. 이거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Z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X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하는 거. Y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뒷차축의 구동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체는 구동 바퀴로부터 추력, 즉 추진력을 받아서 전진하거나 후진을 합니다. 바퀴의 구동력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호치키스 구동, 토크 튜브 구동, 레디어스 암 구동 방식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있을 때 구동력이라는 것은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자, 바퀴가 이렇게 해서 자동차 1위 가려고 그래. 근데 바퀴는 1위 돌려가면은 여길 연결하는 평가장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퀴가 이렇게 돌려가면은 이 차체는 말이죠. 반력이 생겨버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구동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밀고 나가려는 걸 구동력이라고 하는데, 이때 반력을 갖다가 이겨내는 무엇이 받느냐? 평가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추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어떻게 받느냐? 반대방에 생기는 작용하는 것은, 자, 보세요. 호치키스 구동은 판 스프링을 쓰는 방식이고요. 토크 튜브 구동은 우리가 공기 스프링에서 우리가 튜브 쓰죠. 왜? 에어 튜브를 써. 그 튜브 쓰는 방식이고, 레디어스 암 구동은 독립평가 방식에서 그 암들이 있죠. 아래 컨트롤함이 여러 가지 링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거니까 코일 스프링을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리어엔드 토크라고 하는 건데, 조금 아까 구동력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리어엔드 토크야. 그래서 리어엔드 토크가 반대라는 거를 막고서 차를 밀어서 나가서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건데, 이 리어엔드 토크를 물어봅니다. 호치키스 구동에서 리어엔드 토크는 무엇이 받느냐? 판 스프링. 시험 잘 나옵니다. 토크 튜브 구동에서 리어엔드 토크는 무엇이 받느냐? 토크 튜브. 레디어스 암 구동에서의 리어엔드 토크는 레디어스 암. 코일 스프링 쓰는 방식. 그래서 이 토크 튜브는 엔진의 출력이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구동 바퀴를 회전시키면 구동축은 그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을 갖다가 우리가 리어엔드 토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치키스 구동 보면은 판 스프링을 사용할 때 이용되는 형식으로서 구동 바퀴의 구동력은 판 스프링을 통해서 차체에 전달되고 앞으로 밀어요. 그래서 리엔드 토크는 구동 바퀴를 회전시킬 때 반력이라고 그랬어요. 리엔드 토크는 비틀림 또한 판 스프링이 받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토크 튜브 구동은 추진축이 토크 튜브 내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크 튜브는 변속기와 종감속기와 하우징에 설치되어 있고,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때 이용되는 형식이고, 구동 바퀴의 구동력은 토크 튜브를 통해서 차체에 전달된다. 튜브를 통해서 차체에 전달되는 거야. 연결 매체입니다. 리엔드 토크 및 비틀림 등도 토크 튜브가 받는다. 그 다음에 레디어스 암 구동,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때 이용되는 형식이에요. 엑셀 하우징 두 개의 레디어스 암에 의해서 차체에 지지되어 있죠. 암이 있고 아래 컨트롤함 이렇게. 그리고 구동 바퀴의 구동력이 두 개의 레디어스 암을 통해서 차체에 전달되는데, 리엔드 토크 및 비틀림 등도 두 개의 레디어스 암이 받는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구동력에 있어서 호치키스 구동은 판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건데, 리엔드 토크는 판 스프링이 받고, 토크 튜브 구동의 리엔드 토크는 토크 튜브가 받고, 레디어스 암 구동에 있어서의 리엔드 토크는 레디어스 암이 받는다. 코일 스프링 쓰는 방식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계적인 어떤 일체 차축식과 그 다음에 독립 차축식, 그 다음에 공기 스프링을 배웠는데, 그런 효과 장치에서 이번에는 전자 제어를 한번 도입을 해보자. 전자 제어. ECS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노면의 상태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서 이번에는 컴퓨터가 한번 이 현과 장치를 제어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전자 제어 현과 장치라고 합니다. 노면 상태, 주행 조건, 운전자의 선택 상태 등에 의해서 차량의 높이와 스프링 상수 및 감쇄력 변화를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컴퓨터에 의해서 감쇄력과 스프링 상수의 변화를 주행 상태에 따라 선택해서 안전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킵니다.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조향성 및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켜서 안락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앞뒤 스프링의 상수와 감쇄력 및 차고가 주행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컨트롤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셨던 효과장치들을 이번에는 어떤 단순히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써서 그 현상에 맞게 적절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특징을 보면 급제동 시에 노스 다운, 꽉 밟으면 차가 꾹 수그러지는 거. 이때 밟으면은 운전자가 지금 브레이크 밟았네? 그럼 분명히 앞으로 쏘그라질 거야. 그러면 빨리 앞을 좀 딱딱하게 만들어주고 뒤를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자. 그래갖고 앞으로 콱 꼬부라지는 걸 방지해줘. 착.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덜 피곤한 거야. 그 다음에 급선회 시 원심력에 대한 차체의 기울기, 즉 롤링을 방지해줘. 선회를 쫙 하는데 이렇게 비틀려지죠. 이런 걸 방지해. 그럼 굉장히 불안하다고 운전할 때. 이것도 선회할 때 쫙 하면은 차는 그냥 가만히 가. 가만히 가고 롤링 없이 그대로 선회할 수 있게끔 좌우 바퀴의 감쇄력의 차이를 컴퓨터가 제어를 합니다.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차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고속도로를 쫙 달릴 때는 차체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그래야 공기 저항이 적게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쫙 내려앉아. 그러다가 비포 정도를 딱 들어가. 그러면 바퀴에 진동이 막 오기 시작해. 그러면 컴퓨터가 벌써 현재 지금 진동이 많구나. 쇼바를 올려야 되겠다. 아까 공기 스프링 애니메이션 보셨죠? 공기를 막 집어넣어서 차체를 쫙 들어 올려. 그래서 이 차체를 보호하는 거야. 이 돌로 이렇게 불순물이나 이런 걸로 닿아서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체를 쫙 들어 올려요. 노면 상태에 따라서 승차감을 조절할 수 있다. 덜컹거리든 곱든 그런 상태를 감지해서 승차감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ECS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컴퓨터가 있어갖고 각종 입력 요소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어디다 보내죠? 각 밸브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밸브에다 보내주면 밸브에서 공기를 갖다가 각 쇼버에다가 보내주어서 감쇄력의 조절을 해주는 장치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 보내주는 거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여기다가 보내주고자 하는 목적인데 거기에 따르는 입출력 요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하죠? 자,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센서는 가장 먼저 차속 센서, 현재 속도를 재는 거야. 그래서 변속기 출력축의 회전수를 정기적인 펄스 신호로 막 돌리면 신호가 펄스 신호 나와. 이거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이 바로 차속 센서다. 스프링의 상수와 자동차의 높이 및 감쇄력을 조절하는 신호로 이용됩니다. 다음에 스로틀 포지션 센서 알죠? 스로틀 밸브의 열림량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컴퓨터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신호를 연산해서 급가속 및 급감속 상태를 검출합니다. 그래서 노스 다운, 노스 업을 제어를 하죠. 스프링 상수와 감쇄력을 조절하는 신호로 이용됩니다. 다음에 브레이크 스위치, 브레이크를 밟았냐 안 밟았냐를 또 ECU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온오프 상태를 검출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릴레이, 라이트의 점등 상태에 따라서 자동이 높이를 조절하는 신호를 한다. 라이트를 키면은 우리가 상향, 하향 있듯이 라이트를 딱 키면 지금 너무 높아, 낮아. 이것까지도 다 제어를 합니다. 차고 센서, 차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느냐, 내려갔느냐 이것도 감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내려주고 올려주고 하는데 그 높낮이를 측정하는 센서가 바로 차고 센서입니다. 다음에 조향 휠 각속도 센서. 내가 핸들을 이건 커브 틀 때 이제 이 신호를 받겠죠. 커브를 얼마큼 돌리는, 커브를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핸들을 꺾임의 그 양을 검사하는 거야. 각속도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G 센서는 뭐냐면 바운싱에 따른 상하, 바운싱에 따른 출력 신호 검출해서 스프링의 상수와 감쇄를 조절하는 신호로서 이용된다. 상하 진동을 이 G 센서가 받아줘요. 그 다음에 발전기 L단자. 이 발전기 L단자는 항상 기본적으로 표준이 되는 어떤 전원이 나오는 곳인데 바로 이곳에 엔진의 정지 또는 작동 상태를 검출한다. 발전이 되면 L단자에 전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도어 스위치, 도어의 열림 또는 닫힘 상태를 검출해서 승하차 시에 자동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동차의 높이를 조절하는 신호를 이용한다.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야, 이 정도까지도 또 제어를 해요. 그죠? 예, 그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스위치 신호가 또 들어간다. 그래서 제어 기능을 보게 되면 스프링 상수와 댐핑력 제어 기능, 조향 핸들 감도 제어 기능, 차고 높이 조정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어할 때. 그 다음에 컴퓨터가 제어하는 내용들을 보면 먼저 엔티 리프트, 노스 업, 위로 올라가는 거, 차속 센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 신호를 이용해서 감쇄력을 하드로 조절한다. 딱딱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엔티 롤링, 롤링을 잡아주는 거죠. 이런 것들 잡아주고 컴퓨터가. 그 다음에 차속 감응 센서, 고속 주행 시에 조향성이라든가 저속 주행 시에 주행 안정성이 향상되도록 제어하는 거. 중력 감응 센서라고 해서 차체의 상하 가속도에 따라 감쇄력을 조절해서 안정성이 향상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전자제어 현가 장치를 쓰게 되면 그만큼 모든 것들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스다운, 엔티다이브 현상 이런 거. 그 다음에 차고 조정이 정지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차고 조정, 위아래의 조정이 안 될 때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느 때 안 되느냐? 바로 커브길을 급 선회할 때, 급 회전할 때. 이때는 우리 차고 조정, 높낮이 조정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급가속할 때 또는 급정지할 때. 이때는 차고 조정을 못 해줍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뭔가 문제가 좀 나올 법하죠? 여기다 가나다라 뭐 하나 딱 해놓으면 정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이야.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자제어 현가 장치를 살펴보았습니다.